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든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네. 아침에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심장은 힘들어도 대개는 조용히 버틴다는 거 아세요?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와야 심장이 아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아침에 몸이 붓고 밤에 잠이 얕아지는 식으로 생활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부터 시작돼요.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에서 1분 정도래요.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혈관을 이 작은 펌프 하나가 쉬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 평생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는 이 놀라운 장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고즈키 마사히로의 의사가 추천하는 혼자 힘으로 약해진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바탕으로 심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 뭘 다르게 하길래 오래 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오늘부터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끝까지 들으시면 심장을 괴롭히는 습관이 하나 보이고 심장이 좋아하는 루틴이 하나 생길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심장 재활, 안정이 아니라 적절한 움직임이 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수술은 잘 됐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퇴원도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휴, 이제 끝났다 싶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고 책은 말합니다. 퇴원하던 날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더래요. 집에 돌아가도 손이 덜덜 떨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처럼 걸어도 괜찮을까?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그게 또 신호는 아닐까? 지하철 놓칠까봐 조금 뛰면 그게 위험한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사람을 갉아먹어요. 아픈 건 지나갔는데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던 산책도 끊고 골프도 미루고 외출도 줄여요. 조심해야 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조심하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몸이 더 약해집니다. 예전엔 심장병을 겪고 나면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거의 상식처럼 돌아다녔대요. 누워 쉬는 게 회복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연구가 쌓이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느려지고 오히려 재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사람 몸은 참 냉정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근육이 줄어들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더 빠르게 무너지고요. 그러면 심장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힘이 떨어질수록 심장은 더 적은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심장은 약해졌을 때일수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심장 재활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운동복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생활 속 운동.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해야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운동을 떠올릴 때 이미 머릿속에 준비물이 따라와요. 운동복, 운동화, 시간,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각 잡고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요. 그런데 심장 재활이든 심장 예방이든 그 마음가짐이 오히려 벽이 되기도 한데요.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책은 관점을 살짝 틀어줘요. 운동을 운동처럼 하지 마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움직임은 꼭 헬스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동작 안에도 이미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반려견 산책.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산책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심장은 몸의 펌프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심박도 혈압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장 보러 가기. 한 번에 몰아서 사면 편하긴 한데 매일 가까운 마트까지 오가는 짧은 걷기가 쌓이면 심장에게는 훨씬 이득이에요. 분리수거.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버리고 돌아오는 그 짧은 동선이 매일 반복되는 루틴 운동이 돼요. TV 보며 10에서 15분 체조. 운동복도 필요 없고 준비도 없어요. 그냥 평상복으로 하는 김에 몸을 움직이는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운동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지 말고 생활 속에 숨겨놓으라. 그러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심장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돼요. 심장에 부담 없는 운동의 원칙, 걷기가 최고입니다. 저자는 운동을 이야기할 때 먼저 열심이라는 단어부터 잠깐 내려놓자고 해요. 심장은 근육이긴 하지만 근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게 쓰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이 제시하는 운동의 큰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심박수와 혈압을 갑자기 확 올려버리는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좁혀져요. 저자가 말하는 심장에 부담이 덜한 이상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아주 가쁘게 턱 막히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따뜻해지고 숨이 살짝 차오르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운동. 그런데 저자가 제일 강조하는 건 의외로 준비가 가장 덜 필요한 것. 바로 걷기예요. 걷기는 장소도 시간도 장비도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좋은 날은 조금 빠르게,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조금 느리게. 이런 조절 가능함이 심장에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걷는 방법도 디테일이 있어요. 그냥 산책하듯 걷는 것에서 한 단계만 올리면 좋대요. 보폭을 조금 넓히고 등이 자연스럽게 펴지게 하고 팔을 크게 흔들어 상체까지 함께 쓰기. 이렇게만 해도 같은 시간 걷더라도 심폐에 들어가는 자극이 달라져요. 그리고 강도는 이렇게 체크하세요. 숨이 조금 찬 정도, 완전히 편하게 대화가 술술 나오는 수준이면 너무 약할 수 있고 대화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숨이 차면 무리한 경우가 많대요. 저자는 걷고 나서 헉헉 소리가 날 정도라면 다음부터는 강도를 낮추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운동은 30분 연속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책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30분을 한 번에 못 채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루 총량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만보 강박 대신 힘차게 걷는 10에서 30분을 내 생활에 박아넣기. 이게 심장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운동 중 멈춰야 하는 위험 신호. 걷기든 체조든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참고 버티는 마음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감각입니다. 심장은 성격이 좀 급한 장기라서 무리한 상황에서 조금만 더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원칙은 간단해요. 운동 중에 이상 신호가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멈춘다. 책에서 제시하는 즉시 중단해야 하는 신호예요. 가슴이 아프거나 조이는 느낌이 있다. 숨이 갑자기 막히듯 가쁘다. 평소보다 확실히 다르게. 어지럽거나 멀미처럼 울렁거린다. 구토감이 올라온다. 휘청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음이 흐트러진다. 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난다.
두근거림이 심해지거나 맥이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책은 무조건 운동이 아니라 쉬는 것도 재활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전부터 두근거림이 있거나 시작하자마자 숨이 차오르면 그날은 멈추는 게 맞아요. 그게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심장을 아끼는 방식이라는 거죠.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진 생활 습관. 이번 파트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심장이 약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심장의 부하가 겹치는 순간을 자꾸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심장은 힘이 센 장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섬세해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1초 조함이 심장을 괴롭힌다. 우리는 몸이 힘든 날에도 빨리빨리로 밀어붙일 때가 많죠. 지하철 놓칠까봐 뛰고 신호 바뀌기 전에 건너려 서두르고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런 급한 움직임이 심장에는 제일 위험한 패턴입니다. 숨이 차오르기 전에 이미 심박이 확 올라가고 혈압도 같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천천히 행동하기를 운동만큼 중요하게 말해요. 이 심장의 부하 2개를 동시에 걸지 말 것. 책에서 반복되는 경고가 하나 있어요. 한 번에 부담을 2개에 겹치지 마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식사 직후 목욕하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운동하기, 약을 먹은 직후에 바로 움직이기.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죠.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압 부담이 생길 수 있고요. 운동은 심박수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식사 플러스 목욕, 식사 플러스 운동처럼 겹치면 심장 입장에서는 오늘은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화장실과 심장 부담. 여기서부터가 정말 현실적인 포인트인데요. 저자는 화장실 이야기를 꽤 진지하게 해요. 왜냐하면 배변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꽉 주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책이 강조하는 화장실 3원칙이 있어요. 배변할 때 배에 힘을 주지 않기, 신호가 오면 참지 않기, 겨울엔 화장실을 따뜻하게 하기,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화장실에 들어가면 혈압이 출렁이고 그 변동이 심장 발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심장 건강은 운동장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집안 화장실 온도 같은 디테일에서도 갈린다는 거죠. 집에서 매일 하는 심장 점검 4가지. 운동이든 식사든 며칠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흐트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늦게 오니까요. 그런데 심장은 큰 변화보다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는 거죠. 집에서도 하루 3분짜리 체크를 습관처럼 해두세요. 1. 체중. 체중은 단순히 다이어트 숫자가 아니에요. 심장이 약해지면 몸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떨어져서 수분이 몸에 고이면서 체중이 확 늘 수 있거든요. 특히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체중이 늘면 단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부종과 연결된 변화일 수 있어요. 이 혈압과 맥박, 여기서도 저자가 강조하는 건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나의 평소 패턴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맥박은 이렇게 설명해요. 심장이 약해지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몸은 부족한 걸 맞추려고 맥박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측정했을 때 맥박이 전날보다 분당 10회 이상 빨라졌다면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상태를 살피세요. 3. 부종.
하루 동안 다리에 피로가 쌓여 생기는 저녁 부종은 흔하지만 아침부터 붓는 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정강이 뼈 쪽이나 발등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손가락 자국이 남고 천천히 돌아오면 부종으로 봅니다. 사손가락 고리 만들기 테스트. 양손 엄지와 검지로 고리를 만들어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봤을 때 고리가 종아리보다 넉넉하면 근감소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심장이 편안해지는 수면과 아침 루틴. 하루 중에 심장이 가장 바쁘게 모두 전환을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자는 그 시간을 아침이라고 콕 집어 말합니다. 밤새 조용히 쉬던 몸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갑자기 움직이고 씻고 뛰고 서두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 전환이 심장에겐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율신경이 문제예요. 밤에는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편인데 아침이 되면 몸을 깨우는 교감신경이 확 올라와요. 이때 혈압과 맥박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벌떡 일어나고 바로 바쁘게 움직여요. 저자는 그 몇 분이 심장에게는 갑작스러운 언덕길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권하는 기상 후 루틴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황급히 움직이지 않기. 햇빛으로 몸을 깨우기. 물 한 컵으로 탈수부터 풀기. 심장은 작은 충격이 반복될 때 약해지고 작은 배려가 쌓일 때 튼튼해집니다. 심장은요, 기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에 가장 민감한 장기예요. 한번 크게 무리하면 바로 티가 나고 반대로 매일 조금씩만 덜 힘들게 해줘도 서서히 달라져요. 오늘 책에서 가장 크게 남는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심장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 그럼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만 남겨볼게요. 첫째, 심장은 격한 운동보다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꾸준함을 좋아해요. 하루 30분을 꼭 한 번에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5분, 10분으로 쪼개서라도 합쳐서 30분. 그중 일부는 조금 힘차게 걷는 구간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심장은 생활 속 부하를 겹치게 주는 걸 싫어해요. 배부른데 바로 목욕, 배부른데 바로 운동, 갑자기 서두르기, 겨울에 차가운 곳에서 힘주기, 이런 것들이 심장에는 의외로 큰 부담이 돼요.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고 미리 준비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심장이 편해져요. 셋째, 심장은 기록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요. 체중, 혈압, 맥박. 이걸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번만 재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심장은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 장기예요. 오늘부터 조금 덜 급하게, 조금 더 꾸준하게, 조금 더 내 몸을 살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심장의 시간을 늘려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좋은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